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 인반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지난 한 해 사실상 우리 코스피 주요 20개국 증시 중에서 꼴찌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이 장중에 한 달여 만에 2,400선을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부터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금융주들 상당히 대단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로 어닝 시즌의 막이 올랐는데요. 일부 은행들이 저조한 실적을 내놨지만 사실 이미 기대치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던 상황이죠. 그런 만큼 시장에 그리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2%대 주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 은행주들의 상승세에 더해서 국내 은행주들 이 주주 친화 정책 강화 기대감이 여전히 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주주 환원 정책 가장 먼저 좀 구체적인 안들을 내놓은 신한지주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 KB금융, 또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도 4에서 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주들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게임주들의 기세도 오늘 상당합니다. 게임주들, 작년에는 국내 이용자 홀대 논란 등으로 투자 심리가 한껏 악화됐는데요. 올해는 연초부터 신작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건 카카오게임즈의 에버소울인데요. 1월 5일 출시된 이 게임이 지난 토요일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순위 4위를 기록하는 등 굉장히 준수한 초반 흥행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C소프트의 신작 이 콘솔 게임도 역시 기대감이 좀 높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들 나오면서 카카오게임즈 현재 8%대 오름세, 또 NC소프트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위메이드 맥스를 비롯해서 위메이드 그룹주들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동차주는 대체로 좀 파란불 펴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의 일부 차종 가격 인하로 인한 파급 효과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시장을 여전히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결국엔 치킨 게임의 서막을 연 것이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모두 1%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체크해 보셨습니다. 시장 분위기 자체는 이제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아직 나는 그 흐름 못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오늘도 마감인반 60분의 승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확인해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극과 극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분위기 자체는 참 좋은데 그런 시장 속에서도 또 상승하는 업종, 하락하는 업종 분위기는 또 나뉘게 되죠. 지금 현재 상승 업종, 하락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락률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웹툰 관련주들 오늘 정말 무서운 기세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웹툰 시장의 성장성에 더해서 계속해서 이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들 흥행하는 모습들 보이는 점 역시 웹툰 관련주들의 주가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웹툰 관련주들 거의 9%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주들의 지금 현재 움직임도 정말 놀라운 분위기인데요.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대형 은행주들이 실적 시즌의 스타트를 끊었죠. 대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들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이미 이 시장 눈높이가 낮아졌다라는 측면에서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은행주들 거의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행주를 비롯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도 오늘은 상당히 좋은데요. 여행주도 지금 현재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장 약세 업종, 우주항공 관련주들 오늘 좀 소폭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주도 지난주에는 그래도 좀 분위기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들 다소 좀 출회가 되면서 소폭의 하락세에 띄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도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수주 기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들 작용을 하면서 오름세를 보여줬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다소 좀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시장 상승업종, 하락업종 일단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지난해부터 K-드라마, 영화가 정말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주요 콘텐츠들이 웹툰을 원작으로, 웹툰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 콘텐츠주들의 상승과 더불어서 웹툰 관련주들의 강세 역시도 좀 돋보이는 상황인데요. 자, 여전히 올 한 해도 이 콘텐츠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동반해서 웹툰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웹툰 관련주들 정말 거의 무섭다라는 네, 그렇죠. 말까지도 생각이 나는 상황인데 사실 이 정도에서 그칠 것 같지 않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저는 좀 있어요. 네. 앞으로 웹툰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웹툰 관련주들이 이제 오늘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의 이제 OTT 같은 이제 코리아 이제 컨텐츠에 관련돼서 영화나 드라마가 이제 많이 진행된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OTT 시장에서 글로벌 이제 OTT 시장에서 이제 K 드라마나 K 영화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카테고리로 될 만큼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OTT에서 한국물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상당 부분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어떤 이제 흥행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OTT의 가입자 수가 이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한국 콘텐츠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신뢰도가 상당히 이제 쌓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종영했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OTT를 방영을 했었던 이제 넷플릭스나 아니면 티빙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하지 않은 그런 이제 OTT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자 수가 정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시장성이 있는 그런 이제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K 드라마나 K 영화에서 원작이 웹툰이나 웹소설인 경우가 상당 부분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이 성공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스토리라인이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드라마나 영화 했을 때 관객들의 이제 몰입도가 상당 부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기존의 웹툰이나 웹소설을 봤었던 그런 이제 고객군들도 이런 OTT 드라마 같은 데로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 이제 흥행작들이 원작이 웹툰인 경우가 좀 많이 증가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술꾼 도시여자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웹툰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이제 드라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드라마화는 아마 올해도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향후에 이제 웹툰이 진행될수록 좀 더 이제 대규모의 자본이 투자가 되는 그런 이제 오리지널 이런 드라마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으니까 향후에 웹툰에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시장에선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웹툰이 단순히 드라마나 웹툰 드라마나 영화화하는 거 말고 웹툰 자체 시장도 상당 부분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 시장을 해외로
이제 확장을 하면서 뭐 해당 국가의 이제 웹툰 플랫폼을 지금 인수를 하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북미나 유럽 내에 있는 여러 그 웹툰 플랫폼을 이제 인수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네이버나 카카오가 해외 플랫폼을 진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컨텐츠 관련된 부분을 국내에 여러 이제 디지털 컨텐츠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참여를 하게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웹툰에 대한 성장 기대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 웹툰 시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30년도까지 매년 4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스페리켄 인사이트 컨설팅이라는 시장 이제 조사 업체에 의하면 2022년도에 47억 달러 정도의 글로벌 웹툰 시장이 2030년도에는 601억 달러로 약 13배 정도 증가하겠다라고 할 만큼 향후에 웹툰 시장이 커지는 거에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전에는 만화 본다고 하면 엄마 눈을 피해서 정말 몰래 보곤 했었는데 이제는 뭐 만화, 웹툰 같은 것들이 문화의 시장 자체를 끌고 나가는 이 선구자적인 측면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웹툰 시장, 뭐 앞으로의 성장성 자체가 이렇게 열려 있는 만큼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 개별적인 종목들 움직임 오늘 정말 기세가 대단합니다. 특히 뭐 지금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23%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는 좀 윗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14%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웹툰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미스터 블루는 사실 무협지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좀 존재였었는데 네. 무협지도 사실 엄마 눈 피해서 몰래 봤던 거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다라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좀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네, 그렇죠.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 뭐 오늘 시장에서만 단순히 강한 게 아니라 연말부터 계속해서 좀 주가가 상승해 오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올 한 해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구간에 들어선 걸까요? 네, 뭐 일단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웹소설 관련된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뭐 작년 말서부터 이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전에 말씀했듯이 이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 이제 무협 소설에 대해서 뭐 거의 뭐 국내 최고의 수준의 그런 이제 IP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무협 4대 천왕이라고 그러니까 일컬어지고 있는 황성이나 야설록, 그다음에 사마달, 하승남 이렇게 4명에 대한 그 포괄적 저작권을 보유할 만큼 뭐 강세를 갖고 있고요. 현재 이제 국내 네이버에서 무협 관련된 그 소설 시장 점유율 비율로 보면 80%에 달할 만큼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가 전체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 관련돼서 뭐 시장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데 네이버에서의 뭐 상당한 시장 점유율은 아마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1위의 이제 만화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타이틀이 한 1,900여 개를 달할 만큼 상당한 이제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고요. 뭐 이러한 이제 다양한 이제 그 만화가 이제 존재하다 보니까 뭐 일단 보시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좀 다양한 그런 이제 그리고 좀 색다른 그런 만화들을 같이 접할 수 있다라는 것도 향후의 시장 성장세를 좀 더 견인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인 이제 플랫폼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한 이제 타사 플랫폼도 같이 이제 이용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쪽으로도 계속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도 물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거 관련돼서 좀 주가의 변동성은 한동안 있을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유의해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미스터 블루가 사실 작년 11월부터 뭐 주봉상으로 계속해서 좀 양봉들을 만들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단기간에 좀 급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이 주가 변동성은 저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웹툰 저희가 먼저 좀 짚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시장 자체가 지금 힘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자체의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또 이미 좀 많이 올랐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좀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다소 좀 약한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오늘 시장에서는 좀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지난주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을 끌어올렸던 배경에는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네, 기대감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숫자들이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저는 기대감은 유효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그러니까 UAE 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이와 관련된 또 다양한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로 때문에 좀 상당히 이제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소문에 사고 그다음에 뉴스에 파는 이제 전형적인 그런 하루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이제 바카라 원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다음에 향후 뭐 UAE와 같이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 우주 관련된 분야도 뭐 항공 관련된 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 그다음에 방산과도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와 관련돼서 뭐 지난주에 좀서부터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다가 뭐 그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오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 내에서는 관련된 섹터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특히 뭐 항공 우주 관련된 분야는 뭐 단순하게 지금 뭐 당장에 대한 수익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2030년도까지 우주 항공 뭐 7대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제 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에는 뭐 우주항공청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뭐 향후에 뭐 2030년대에는 뭐 달 탐사선을 만들고 2040년도에는 뭐 화성 탐사선을 만들 만큼 이제 계속 우주항공 관련된 분야에 투자는 증가할 것이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우주 항공 관련된 분야는 또 이제 같이 엮여져 있는 게 이제 방산 관련된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방산 관련된 분야는 뭐 작년에도 뭐 사상 최대의 이제 방산 관련된 수출이 있었는데 올해에도 뭐 작년만큼은 안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수출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산 관련된 분야도 여전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 우주항공 관련된 분야는 뭐 우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UAM 같은 이제 미래 모빌리티 관련돼서 된 부분도 여전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일부 하락은 하고는 있지만 뭐 이런 하락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이 주춤하는 이 모습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좀 더 중장기적으로 기대감 갖고 살펴보는 편이 훨씬 더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해서 살펴본다면 우주항공 관련주들, 뭐 특히나 방산주들이 지난주에 상승을 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그 안에서 좀 순환매가 도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느 날은 한국항공우주가 좀 더 강했던 반면에 또 어느 날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훨씬 더 압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주 초반에는 계속해서 오르던 세트랙 I 같은 이런 중소형 위성 제작사들이 주 후반에는 좀 주저앉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좀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 이 우주항공 관련주들, 뭐 방산주들 저희가 투자 전략 자체는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제 내용으로 이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단기간에 뭐 출렁거리면 뭐 좀 감안하셔야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뭐 대표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난 주서부터 이제 계속 상승세가 이어갔고 오늘도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항공 우주뿐만 아니라 뭐 방산 관련된 분야도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하나그룹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항공 우주 분야에 이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에
거기에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런 이제 계열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투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관심을 뭐 꾸준히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상승세를 좀 뭐 여러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뭐 관련주는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전고점 수준이 이제 8만 원대 이제 중반 수준까지 이제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러다 보면 뭐 지난 52주 신고가 이상으로 수치가 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감안을 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뭐 같이 좀 보셔야 될 게 이 외에 그다음에 이제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위성용 이제 안테나에 관련된 이제 분야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적외도 위성에 대한 이제 안테나에 대한 부분이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해외에 이제 뭐 3대 이제 저위성 이제 세트 업체에 안테나를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테슬라의 스페이스 X가 국내에서 이제 그 기간 산업으로 이제 저궤도 위성에 대한 이제 서비스를 뭐 진행을 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뭐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도 뭐 관련된 위성 안테나 관련된 분야로 조금 관심 있게 좀 뭐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확실히 좀 덩치가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들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화약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우주로까지 시야를 좀 넓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주도한 이 강세 업종 그리고 오늘은 다소 좀 이 주춤한 모습 보이고 있는 이 약세 업종 중에서 우주항공 관련주들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시장 속에서 지금 현재 임순재 대표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자, 대표님의 현재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뭐 얘기 드렸던 이제 웹툰 중에서 이제 히다리 스튜디오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이제 뭐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체 플랫폼인 이제 봄툰, 그다음에 레진 코믹스, 텔리툰 같은 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레진 코믹스 같은 경우 국내 웹툰 뭐 시장 점유율 1위를 할 만큼 탄탄한 그런 이제 탄탄한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체 플랫폼뿐만 아니라 타사인, 뭐 카카오나 네이버, 그다음에 웹스토어에도 뭐 관련된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을 같이 게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만화 시장 관련된 웹툰 시장이 계속 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작년에 2021년도에 매출 규모가 한 1조 9천억이 될 만큼 전년 대비 한 2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뭐 최근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실내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웹툰이나 웹소설에 대한 시청이 늘면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지금 그러니까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점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체 보유하고 있는 IP에 대한 이제 IP 웹툰에 대해서 이제 여러 편의 드라마, 영화가 진행이 됐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동백꽃 필 무렵이나 뭐 해를 품은 담을 같이 이제 과거에 이런 이제 웹툰을 이제 드라마화한 경우도 많고요. 최근 들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드라마나 그런 이제 영화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웹툰에 대한 성장성도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갖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계속 상승한 이후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좀 일일 이제 변동성을 좀 키웠었던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4% 이상 이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지금 상황으로 보면 10,000원 정도에서 뭐 매수하시는 거는 뭐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10,000원 좀 언에서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만약 목표 가격
가격은 이제 전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수준인 13,000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뭐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주봉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하락하기 전 수준인에서 본다라고 하면 15,000원대까지에서 이제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13,000원대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뭐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도 가격선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탑픽으로 키다리 스튜디오 뽑아주셨는데 만화나 웹툰은 엄마 눈피해서 보고는 했었지만 투자는 당당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 마감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 이제는 슬슬 내일장에 대한 고민도 해결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그 고민 지금 이 시간 내일런 통해서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일런은 S인베스팅 코리아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이 반도체 관련 섹터 하반기 본격 반등 전에 좀 승부 전략을 세워주셨던 AD 테크놀로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아주 기분 좋게도 저희가 방송 이후에 이 고점 기준으로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의 그러면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궁금한데 AD 테크놀로지 앞으로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15,150원 오늘 장중에 고점 형성한 이후에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고 저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계속적으로 그 웨어러블 로봇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AI와 로봇 산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그 로봇이랑 AI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그 반도체 그러니까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아무래도 조금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AMD부터 시작해서 다른 데서 이제 그런 팹리스 쪽에서 설계랑 개발된 도면을 받았을 때 그러면 그거를 파운드리, 그러니까 즉 삼성전자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AD 테크놀로지 같은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서 앞으로의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고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은 뭐 상관없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윗꼬리 잡고 빠졌으니까 만약에 아까 고점에서 수익 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좀 들어가셔도 좀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한 기대감 높게 좀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AD 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좀 중간 점검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내일장 문 열리고 나서는 대체 어떤 업종에 주목하면 좋을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확실히 CES 이후로 정말 많은 관심이 생긴 것 같죠? 로봇이 선정됐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가 선정이 됐는데요. 확실히 CES 이후로 좀 더 기대감이 많이 더 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뭐 정부에서도 AI 투자 소식도 밝히면서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하지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연초에는 늘 항상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또 끝까지 이어지진 못했던 것 같아서 올해는 좀 분위기가 다른 건지 내일장 저희가 로봇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지금 AI 관련주들, 특히나 챗 GPT 관련주들이 지금 1월 달에 상승을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 관련주들 수급 자체가 이제 한번 좀 순환매를 돌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에서 지금 590억 투자한다라는 이슈로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갈 때 다른 로봇주들 일단 이슈 받고서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윗꼬리 달고 빠지는 부분들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전자가 투자한 목적, 그리고 투자한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CES 2023에서 공개를 했을 때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돌봄 케어 로봇을 연내 출시한다. 그러니까 올해 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돌봄 케어, 그리고 2019년부터 삼성전자가 CES에서 계속 공개를 했던 게 잼스입이라고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보행을 좀 도와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시고 이러한 분들이 좀 보행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헬스케어 관련, 의료 지원 관련 로봇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진짜로 연내 로봇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로봇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좀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그냥 일반적인 로봇주 말고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떠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그런 옥석 가리기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AI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는데 AI랑 또 로봇이랑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왜냐면 특히나 지금 식당에서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빙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자율주행 기술, 그러니까 라이다 센서가 달려가지고 테이블 번호를 찾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1번 테이블에 어떤 음식을 주문을 해서 갖다 줘야 되는 거라면 그 1번 테이블로 자율주행을 하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빙 로봇들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에서 출시할 그 로봇들은 돌봄 케어,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고 몸이 좀 아프시고, 예를 들면 수술을 해가지고 팔이 부러졌는데 혼자서 어떤 뭔가를 좀 하기 불편한 상황에서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다리, 하체에 뭐 어떤 허벅지가 뭐 뼈가 골절이 돼서 수술을 했는데 걷는 걸 도와준다던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도움이기 때문에 AI랑 같이 엮여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기술이 같이 와야 그래도 그 돌봄 케어 로봇이 제대로 동작하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뭐랄까 그냥 단순히 이슈에 의해서 급등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관련주들이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초입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로봇주들을 좀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로봇 관련주들이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로봇주들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 이슈나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실적 모멘텀도 받쳐주는 종목이고 유보율까지도 괜찮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원래 본업이 따로 있는데 그 본업 말고 새로운 사업을 이제 삼성전자랑 같이 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서빙 로봇의 좀 대표적인 회사가 베어로보틱스라고 있는데 그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한국 지사가 있는데 거기 이제 창립 멤버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빙 로봇 제조사인 베어로보틱스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을 오늘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회사가 좀 재밌는 게 그 삼성전자 그 웨어러블 로봇, 그러니까 잼스입과 관련돼서 엮여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그러니까 헬스케어, 돌봄케어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로봇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런 쪽 때문에 좀 시세를 줬는데, 가장 크게 시세를 준 이유는 삼성전자 지분 투자 관련 이슈입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M&A 이슈부터 해서 로봇이랑 AI 쪽으로 M&A 관련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이 바로 로봇 관련 섹터고 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로봇 시장 정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자체 잘 알겠는데 로봇 관련주들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면 그중에서는 대체 어떤 종목에 눈길을 주면 좋을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인탑스가 선정됐습니다. 인탑스 오늘 하루 동안의 움직임 좀 체크를 해보면요. 장 초반에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오전 11시 무렵부터는 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도 1%대 하락세 기록하면서 30,05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인탑스가 선정됐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로봇 관련주들 관심이 높아졌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 이름은 많이 들렸던 반면에 사실 인탑스 저는 조금 생소하긴 하거든요. 저희가 인탑스에 왜 주목해야 하는지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회사는 그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로봇이랑은 좀 약간 동떨어져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왜 로봇 관련주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어 로보틱스라는 회사와 여기가 독점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빙 로봇에 대한 그런 제작 이런 것들을 이쪽 기업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웨어러블 로봇과 관련해서 엮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잼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인탑스와 삼성전자가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고 인탑스에서 이쪽 잼스 제작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삼성전자 인체 보조 로봇 관련해서 연내에 출시된다고 했는데 이쪽과 엮여가지고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로봇, 그러니까 서빙 로봇이 지금 실제로 구현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서빙 로봇이 보급화가 되고 더 이제 실적이 더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걸로 인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서 삼성전자와 엮이면은 오히려 진짜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 로봇 관련주들이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실적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유보율인데 유보율이 많다라는 것은 일단 기업에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잉여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한다거나 뭔가 증설을 한다거나 이러한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요. 거기서 뭔가 또 유상증자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 무상증자도 이런 것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높은 유보율 가지고 뭐 무상증자나 유상증자 이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돈이 많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이런 것들이 또 주가를 부양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올해 연내 출시하기로 한 삼성 인체 보조 로봇, 그러니까 이쪽과 엮일 수가 있고 지금 실제로 베어 로보틱스라는 회사와 이 인탑스가 독점 계약 공급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서빙 로봇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런 로봇을 상용화된 그런 제품을 가지고 공급을 하는 업체가 삼성전자와 같이 뭔가 협업을 하거나 그 인체 보조 로봇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내일 일단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좋겠고 손절가는 29,3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4,500원 보고 있고요.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급등락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뭐 안전하게 좀 들어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한 것은 어쨌든 이 웨어러블 로봇 그리고 삼성에서 지금 출시할 그 로봇과 관련된 이슈에 의해서 상승할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후에 삼성전자 로봇 관련주로 대장격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이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인탑스 선정됐는데요. 지금 내일 시초가에 진입을 하게 되신다면 목표가 34,500원 선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절 대응 29,300원 선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수익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마감이 임박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6% 상승한 2,400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루 동안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가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에 코스피도 장중 내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장에서 빠르게 상승폭 확대하면서 2,410선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장 후반에는 힘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00선 중심으로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기관과 외국인들 나란히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나란히 물량 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장중 내내 팔자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 훨씬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만 하지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상승폭 자체도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모두 1% 미만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4%대 상승하면서 61,10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역시 IT 대표주인 SK하이닉스 역시 이 동반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모두 파란불 켜고 있고 현대차도 지금 현재 1%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일부 차종들의 가격을 인하했다라는 소식들이 아무래도 지금 자동차주 전반에는 이 우려 요인으로 더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현대차 1%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터넷 대표주들은 오늘 시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에서 3%대 강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7% 오른 716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장중 내내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장중 내내 계속해서 안정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홀로 물량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 487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대체로 상승이 우세한 모습이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이정수 전문가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2,410선까지도 터치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정말 연초 분위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우리나라는 또 설 명절을 앞두고 또 뭐 불확실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요. 이번에는 아마 시장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금 외국인들이 1월 4일서부터 이제 3조 정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거의 매일 이제 매수를 하는 지금 외국인들, 그리고 최근에서는 기관하고 금융투자도 매수를 계속 해주죠.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겁을 먹고 이 시장은 명절 전에 빠지겠지,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나 봐요. 아니면 설 명절 이후에서 떨어지겠지 해서 뭐 이제 조정을 아마 생각을 하고 있나 본데, 어쨌든 뭐 수급은 계속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급락할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팔면 되는데 지금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은 잘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서는 개인들이 팔아주면 우리나라 지수는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만 봐도 그렇고 해외 시장이 떨어지기를 합니까?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설 명절 전에도 설 명절 이후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이유. 개인들이 주식을 던지고 있고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급락하고 있고 개인들이 사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폭락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는 좀 조심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유럽 시장, 미국 시장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개인들이 팔고 기관 외국인들, 금융투자 여기 사고 있을 때에서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2,400은 뭐 장중에 돌파도 했지만 일단 안착은 뭐 의미 없습니다. 안착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어차피 더 올라갈 텐데. 그래서 지수는 뭐 올라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 빠지더라도 내 종목이 올라가야지,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의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다른 종목은 다 올라가는데 내 종목만 안 가네. 지금 대부분 다 이런 상황일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수가 그렇게 크게 폭락할 이유도 없고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멈춰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정도 지수 때 멈춰 있으면 순환매라는 게 나와요. 그럼 못 간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다른 종목은 다 올라가는데 왜 내 종목만 안 가지 하는 사람들도 그 종목도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는 뭐 여기서 뭐 천천히 올라가도 되고 뭐 여기서 급격하게 올라가봤자 2,500원 못 넘어갈 것 같고요. 이번 주에서는 그냥 천천히 이 정도 내에서 그냥 버텨만 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수는 좋습니다. 지수는 계속 좋고 종목도 순환매에서 계속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강했던 섹터는 게임주. 지금 카카오 게임주가 오랜만에 9%대 거의 8.9%니까 9%대 올라와 있고 카카오도 4%대 초강세에다가 위메이드서부터 해서 게임주들 오늘 4%, 5%, 10%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웹툰 관련주들은 더 많이 올라갔죠. 웹툰 관련주는 뭐 상한가 들어간 핑거스토리가 있고 그 외에서도 뭐 탑코리아 15% 폭등에다가 미스터 블루, MBT에서 지금 웹툰 관련주들도 아주 폭등을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테마주 섹터는 저쪽 애들이 강했고요. 그리고 화장품하고 여행주, 그다음에 카지노도 강했고요. 은행주도 강했습니다. 그런 것 치고는 뭐 지수가 뭐 엄청나게 강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저쪽 섹터의 종목들은 마치 오늘 지수가 한 2% 정도 올라간 것 같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반면에 이제 빠지는 쪽은 자동차, 그리고 방산주, 원전 테마 이쪽 애들이 오늘 굉장히 약했죠. 한 3, 4% 정도 떨어진 것 같던데 원전 테마하고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제 UAE 테마라 그러죠. 아랍에미레이트 이번에 이슈가 나오고 나서 오늘 열심히 떨어졌는데 아마 지난주에서 올라갈 줄 알고 공략했거나 오늘 공략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떠 있는 거 공략하지 말고 그냥 바닥에 있는 거 오히려 이슈 잘 안 타는 애들 그런 애들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이미 지난주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요럴까봐 요런 식으로 움직일까봐 안 그래도 지난주에 신한수 소통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하여튼간 그 얘기도 궁금하면 이따가 또 소통방송에서 더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종목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 먼저 핑거스토리. 자, 오늘 상한가 웹툰 관련주입니다. 핑거스토리. 자, 상한가를 가버렸는데 생각보다 일찍 들어가 버렸어요. 자, 일단 국내 웹툰이 글로벌에서 지금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나 봐요. 일단 인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진출하는 데 있어서 해외 이제 그 모바일 데이터 분석 업체인데 데이터의 AI에 따르면 카카오 피코마의 피코마, 그다음에 네이버 웹툰의 라인망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 매출 순위에서 지금 전 세계 매출 6위, 10위 이렇게 각각 톱 10에 지금 든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이제 얘기가 전해지면서 웹툰 관련들이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웹툰만 강할 게 아니고 웹툰이 강하면 그에 따른 이제 제작 회사 지난번에 이제 뭐 레몽레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든지 이제 웹툰 제작하는 그런 쪽들도 인기가 계속 쏠릴 것 같으니까 다 엔터주들이죠. 자, 순환매입니다. 이미 상한가 들어간 거는 살 수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올라가는지 계속 냅두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말고 순환매 나올 수 있는 아직 안 움직인 엔터주들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이제 레몽레인인데요. 이건 이제 웹툰 관련주 해가지고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걸로 한번 흥행으로 해갖고 한번 급등했다가 지금 다시 쭉 조정받았는데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그리고 무슨 드라마 15회, 16회가 재미없다 그래갖고 실망이 떨었다는데 아닐걸요. 어쨌든 거래 실리고 나서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호재입니다. 호재가 나온 거고요. 이거는 악재가 아니에요.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원래 호재로 받아들이는 거고 나중에서 뭔가 또다시 원동력이 뭔가 또 생겨서 또 움직일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플러스 등 OTT 이용자가 갑자기 급증을 했습니다. 이상한 우영우 이후에서 좀 급감을 했다가 다시 급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레몽레인을 방영을 했던 OTT 주들은
급등을 했다라는 뉴스 기사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 제작하는 이런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은 계속 좋을 것 같아서 레몬레이는 뭐 여기 바닥에서 원래 자리로 다시 가야죠. 뭐 25,000원, 27,000원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니까 뭐 이런 종목은 공략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풍산을 한번 얘기했던 종목이 있는데 방산주인데 잘 가죠 혼자. 오늘 방산주 다 떨어져도. 요거는 이제 수급의 힘입니다. 그래서 정고점 아마 다시 돌파할 것 같아요. 수급이 괜찮아서. 그래서 지금 33.1%인데 아마 다시 신고점 돌파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시장 점수 가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85.5, 매수 포인트는 90.수. 엔터주들 순환할 것 같아요. 그래서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